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의 반장님 만나뵙기 전에 시장 간단하게 정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하락 출발했던 양지수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0.43% 코스피 오르면서 2,561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0.41% 오르면서 894포인트 선에 안착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의 주역은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홀로 4,976억 원어치 사들여준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팔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은 1,805억 원어치, 외국인은 3,464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사들여줬네요. 948억 원어치 사들여준 반면 개인과 기관이 각각 643억 원어치, 79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한 가운데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엔터주의 상승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하이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로 양호한 연간 실적이 예상이 되면서 하이브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일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만 4.03% 오르면서 24만 5천 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증권업계에서는 하이브의 미국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가 2분기 이내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점까지 체크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특징적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도 자세히 다뤘던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5.12% 오르면서 16,83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날 재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중국 관동성 광저우시에 위치한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공장은 광저우시의 첨단 기술산업개발구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넓은 구역을 또 방문했다고 합니다. 과연 LG 디스플레이 주가 상승이 연속적으로 이어질지 이 이슈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 이 시장과 더불어서 오늘도 이 시장과 인사이트를 전달해 주실 반장님 바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오신 우리 김선윤 반장님 인사드립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2부는 반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예, 주식 반장이신 거예요. 반장의 역할을 알고 계시죠? 반장을 초등학교 때 한 번 해봤나? 해보시긴 하셨군요. 그랬네요, 제가. 네, 놀랍다, 놀라워. 다행입니다. 그래도 한번 경력직이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시장을 좀 정리를 했는데 우리 반장님은 시장, 최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뷰가 궁금해요. 이게 시장을 보실 때 하나만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5월 달 연준에 금리에 모든 시선이 맞춰져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부가적으로 이제 어제 발표 CPI 같은 경우가 이슈가 될 수가 있겠고 PMI 등등해서 어떻게 이제 금리가 만들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점도표가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거 기억들 하실 텐데요. 아마 한 5월이나 한 여름쯤 해가지고 금리가 최고점을 딱 터치한 이후부터 해서는 점차적으로 매년 낮아지는 그림이 좀 나와요. 그러면 5월까지는 시장을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 네. 딱히 사실 악재라고 볼 상황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혹여나 이제 제가 좀 이따 강의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지만 악재 상황으로 나올 건에 대해서 딱 하나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종목들 보면은 이런 시장이 되게 주식하기 좋은 시장이에요. 치고 빠지기도 좋고요. 중대형 주도등 움직임이 굉장히 좀 활발해요. 그러니까 지수가 크게 가지는 않지만 어떤 종목 잘 가고 또 내려오고 그러니까 먹고 잘 빠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로 뭐 사실 번외로 에코프로는 사실 오바였고 다른 종목들은요
치빠라고 하죠. 치고 잘 빠져야지. 짧게 치고 잘 나오셔야 돼요. 길어봤자 몇 주 이렇게 보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종목 대응 잘 하셔야 되고요. 아마 내년 뭐 총선 전까지 테마주들도 지금 벌써부터 움직이긴 하는데 테마주들의 흐름은요. 한 1년을 딱 두고서 한 2번에서 3번 정도 움직여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움직이는 것 같고요. 한 여름쯤에 한 번 더 나올 거고 연말쯤 돼서 아니면 내년 초쯤 돼서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그런 부분도 인지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요. 네. 굉장히 주식하기 좋은 시장이니까 오.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하기 좋은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 마음은 지옥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도 이어질 예정인데요. 자, 우리 김선윤 반장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강의 내내 열어두고 있을 거고요. 종목 상담을 접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 문자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의 뭐 강의야 명품 강의로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반장님, 저희 오늘 무슨 강의 듣나요? 일단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좀 시작해 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우선은 악재 상황이 저는 하나라고 봐요. 근데 지금 말씀드릴 건데 이 악재 상황이 크게 시장을 흔들진 않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시장을 한번 출렁거리게 만들 수 있는데 그 폭이 깊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요거 우선 보셔야 돼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에 대해서 한 번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올해 연말까지 해서요. 뭐 빠르면 여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한 번에 시장을 크게 요동칠 가능성을 열어두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폭 자체가 크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우선은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상업용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20년 3월 대비해서요. 현재 미국의 사무실 점유율이 절반밖에 안 찼어요. 왜 그러하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자체도요. 지난달 대비해서도 15%가 빠졌고요. 지금 예측되는 보고서 자체도 연말까지 해가지고 맥스 30%까지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은 집값도 그렇지만 부동산 어쨌든 부동산가가 빠지게 되면은 대출을 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네, 답이 안 나오잖아요. 가격 떨어지면은 뭐 경매로도 가고 그렇죠? 네. 이슈가 발생하는데 이게 올해 만기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 자체가 356조 원 규모예요. 자, 근데 부동산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356조 원 금액 대출은 절대 큰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 은행 자체가 문제가 좀 발생을 했잖아요.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하지만 그냥 조용히 넘어갔어요. 네, 그렇죠?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다음이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꾸 기사로 나오는 게 굉장히 겁을 줘요. 무슨 겁을 주냐면 바로 이거예요.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2천조 발음도 안 나온다. 2천조 원이 만기가 도래가 된다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다시 재연장 자체가 안 된다는 거야?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런 걱정들이 들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게 뭐냐면 연준은요, 이번에 23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금리가 맥스 고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렇게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빠르면 연말이나 뭐 연말까지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고는 일단 연준에서 뱉어놨지만 언제 금리는 2022년까지 안 올린다고 해놓고 올렸잖아요. 차기를 못 때리거든요. 연말이 됐을 때부터 해서 빠르면 아니면 내년부터 해서
2024년부터 해서 금리를 단계적으로 조금씩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2025년까지 약 2년 동안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겁을 주는 2천조 원의 금액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다만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전문가들이나 여러 뭐 금융 전문가들이 막 겁을 주고 있는데 시선 끌기로만 보시면 돼요. 딱히 영향 주는 거 없어요. 그래서 혹여나 이 내용 자체가 갑자기 시장에서 크게 돌잖아요. 그럼 지수를 끌어내리는 듯한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를 머릿속에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갑자기 이게 한 번 더 시장에 막 얘기가 나오면은 저 사람이 얘기했어. 제가 얘기한 거 기억하시고 하신 다음에 쫄 거 없구나. 그냥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그냥 생각만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겁주는 뭐 기사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도요. 미 금융권의 사무실 대출이 차지하는 비용이 5%밖에 안 돼요. 네. 뭐 물론 지금은 금리가 아직 그래도 고점이니까 5%더 높잖아요. 그래서 연체율이 좀 증가하긴 했어요. 0.18% 정도 증가하긴 했지만 이거 영향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고민하실 게 뭐냐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5월 달에 연준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리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그냥 크게 그냥 올려버려라. 0.5 올리고 그냥 끝내라 이번에. 많이 올리면 많이 올릴수록 좋아요. 이번에 5월 달에. 거기가 마지막 고점이 될 거니까. 안 올리면은 살짝 고민되긴 해. 그래서 많이 올리면 많이 올릴수록 호재고요. 적게 올릴수록 악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5월 달에 연준에서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가 가장 키포인트라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시장이 5월까지는요. 사실 큰 변동 자체가 없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굉장히 차분하게 가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1분기 실적을 열어봤지만은 좋지 않단 말이에요. 2분기까지도 안 좋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5월 달에 금리를 어찌됐든 올린다는 이슈 자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5월 이후로는 큰 악재가 있냐는 거죠. 이 부동산 위기 아니라니까요. 네. 금융위기 자체가 안 와요, 여러분. 갑자기 지수가요. 지금 2,500 중반 넘어가잖아요. 600, 700, 3,000 가는 거 아니야? 조만간 시장에 떠들 수도 있어요. 10%만 더 가면, 10%만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2,000 후반대 바로 가는 거거든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1분기 지나면서 바닥을 확인하고 2분기가 거의 맥스 저점이거나 하면 올라가거나 한단 말이에요. 실적이. 삼성 감산하잖아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현재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고 거기에 5월 달 지나고 나면 전후로 해서 본격적인 움직임들이 사부작 나올 거다. 요거를 우선은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겁주는 얘기들은 지금은 들으실 필요가 없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막 보진 마시고 주식하기 좋은 시장은 짧게 치고 나오셔야 돼요. 적당히 한 10에서 20%, 30% 먹고 빠지시고요. 그렇죠? 쫙 가다가 좀 꺾인다 싶으면 빠지면 돼요. 지금은. 외인들과 기관들은요. 지금은 주식을 사냥하는 시기예요. 2차 전지 쪽이 끝났단 말이에요. 거의 마무리 단계란 말이에요. 자금들 빼가지고 다음 먹거리에 자금들을 넣고 있는 현재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외인과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이 10%, 20% 대형주가 삼성전자가 20% 이렇게 오른다니까요. 그 흐름 따라서 코스피도 같이 갈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대응을 좀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 그래도 가장 핫한 게 뭐냐면 에코프로 애들이 너무 잘 가잖아요. 저는 화요일 날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오픈 채팅방에서 아마 보신 분 계시겠지만 2차 전지주도 조심하세요. 주의보
안내를 딱 적어드렸어요.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나서 또 쭉쭉 빠져요. 다음 날 엄청 빠졌죠? 오늘도 빠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비싸요. 자, 들고 계신 분들 있죠? 근데 또 사고 싶은 분도 있어, 지금 상황에서. 정신 똑바로 차려요. 자, 잘 들어보세요. 꼭 보셔야 돼요. 그냥 정말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 BM 지금 오늘 종가에 주는 PER 96배예요. 96배. 96배? 에코프로 71배예요. LNF 39배인데 요 말도 안 되는 놈이 하나 등장합니다. 엔솔이 180배예요. 높죠? 첨보가 60배. 자, 그리고 2차 전지주들의 평균 PER은 얼마냐 하면은 PER이요. 한 30배가 조금 안 돼요. 한 28배, 29배 수준이에요. 근데 이것도 좀 이거 끌어올리는 경향이 좀 강해, 세계가. 근데 단순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런 고민 드실 거예요. 에코프로 비행, 에코프로 비에 LG 엔솔 대비해서 아직 2배는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판단을 좀 하시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두 종목의 상황 자체가 좀 달라요. 이게 PER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시장에서 종목 자체가 한번 빠졌다 올라오면서 주가가 이제 안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적응이 되는 건지 이 고 PER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을 안 쓰기 시작해요. 얘는 원래 그런 거야라는 인식 자체가 박히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지금 에코프로에 빠져 계신 분들도 지금 그런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지 않나 판단을 해요.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근데 얘에 비해서 뭐 첨보나 LNF가 싸잖아요. 근데 그럼 얘 대신 이거를 사고 이런 애를 또 움직이진 않는다고요.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적정 PER이라는 게 있고 외인각 기관들은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도 정리를 하고 나오고 있어요. 2차 전지주들은. 물론 엔솔 뭐 사고 들어간 기관도 있지만 왜? 코스피 200에 편입돼 있고 펀드적인 부분에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기억하시고 우선은 머릿속에 계산을 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높다는 거. 그러면 하나 더. 에코프로나 뭐 BM이나 증권사 이제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이 보고서들을 우선은 보셔야 될 거예요. 이번 기회에 보고서 보는 법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꼭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되게 쉬운 거니까 우리 기본은 알고 가자고요. 이번에 아마 에코프로 보유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증권사 보고서들을 눈여겨보셨을 거예요. 읽어보셨을 거고. 무슨 내용인가? 자, 근데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삼성증권부터 볼게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넘어가 버렸네요. 자, 삼성증권 같은 경우가 매수였다가 보유로 바꿨어요. 이 보유를 우선 보세요. 그 다음에 유진투자증권이 매수였다가 중립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증권에서 매도 보고서가 나갔어요. 야, 매도 보고서를 냅니다. 보유, 중립, 매도. 보통 우리나라는 크게 4개, 매수, 보유, 중립, 매도가 있는데 매수는 말 그대로 사세요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보유는 보유, 중립은 중립, 매도는 매도 이거잖아요. 근데 조금 의미가 달라.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 외국에서 쓰는 보고서랑 우리나라에서 쓰는 보고서는 그 뉘앙스가 굉장히 다른데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은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보유는 무슨 느낌이냐면 이 느낌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보고서 한정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유, 더 이상은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만 가세요. 그런데 고점일 수 있어요.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돼요. 이런 뉘앙스예요. 아시겠죠? 이 보유에 대한 의미는. 잔치는 끝나가요. 조금 조심하세요. 오케이?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중립은 더 이상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회사는 굉장히 좋은데 고점 갖고 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파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의견을
매수자한테 묻는 수준이다. 이렇게 중립으로 쓴다는 것은 조금 비싸졌어요. 파시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선택은 본인이 하세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나라 보고서.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다음 매도는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매도는 여기서 중립과 매도부터 완전 갈려요. 성격 자체가 갈려요. 그러니까 매도를 썼다는 것은 나도 다시는 안 봐 이거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관에서 에코프로에서 하나증권 이제 안 본다는 거야. 예. 너 찾아오지도 마. 너 기업법만 안 받아. 이거야. 이거 매도 나갔던 거는 야 빨리 팔아 이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야 이거 뒤도 보지 말고 팔아. 이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완전히 달라. 외국 보고서들이랑은 좀 많이 차별화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업들이랑 금융기관들의 유착 관계가 원체 찐덕찐덕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죠. 네. 광고 수익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받아주거든. 그러니까 중립도 굉장히 쓰기가 힘든 거야. 매수였다가 중립으로 바꾸는 것도 정말 죄송해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매도는 아니고 중립으로라도 저희가 좀 바꿀게요.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하지만 속내는 뭐다? 조금 비싼 것 같다.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요? 약간 이런. 그래서 요거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진짜 근데 하나증권에서 매도 보고서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3년 4월 11일 기준으로 좋은 주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난 증권사 멘트가 이렇게 이건 그냥 너 다시는 안 봐 이 소리잖아 솔직히. 안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내용을 썼냐면 7년 후의 가치를 현재로 끌어와 반영하는 것은 부담이다. 사실이거든요. 현재의 주가 PER 100배에 해당하는 가격이 5년, 6년, 7년 뒤에 이익 부분에 해당하는 주가의 수준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한 건데 아마 이거는 각오를 하고 쓴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좀 하나씩 발생하는 게 뭐냐면 얘들은 그렇다 치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를 우선 상향시키기는 하지만 보시면은 중립으로 바꾼 포인트도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 그렇죠? 그다음 또 하나. 해외는 또 재밌는 게 조금 달라요. 노무라는 상향시켰는데 HSBC 같은 경우는 하향시켰어요. 그리고 모건 맥쿼리 JP 같은 경우 목표 평균 자체가 13만 원이에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보통 이제 그렇죠. 만약에 가족이라는 개념하에서 봤을 때 아빠가 아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근데 외부인이 봤을 때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약간 이런 개념이라 외국 증권사에서 나온 요걸 보셔야 돼요. 저도 이게 적정 주가의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게 기사도 많이 나왔고요.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공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늘고 있어요. 사상 최대 공매도 주의보. 자, 우선은 잔고만 설명드릴게요. 에코프로 공매도 잔고가 4월 10일 기준으로 2,900억이 쌓여 있고요. 에코프로 BM은요 9,800억이 쌓여 있어요. 4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게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가. 4월 10일 날만 발생한 공매도가 제 기억으로는 에코프로가 1,000억 정도 발생했고요. 하루에. 에코프로 BM이 2,000억가량 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루에. 공매도 돈 벌기 정말 쉽거든요. 주가가 쫙 가면은 외인들 어떻게 해요? 기간 의미 없잖아요. 그냥 갖고 가면 돼요. 떨어질 때까지.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간다? 얘들이 갑자기 쇼커버링해서 막 매수하기를 바란다 자체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물론 잔고예요. 그러니까 저 바닥부터 해서 계속 샀기 때문에 단가 부분은 조금 높을 수도 있어. 낮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계속 무제한적으로 기다린단 말이에요. 공매도 세력들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보단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외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주가가 만약에 안 떨어지고 버틴다고 하면은 뭘 할까요? 공매도 세력들은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로 매도 보고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때렸는데 외국은 더 쉽지.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말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적정 PER 계산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좀 들어보셨던 계산법이랑은 좀 다를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는 게 보통 이제 가장 뭐 그냥 생각하시는 거 이거죠. PER 계산하면 뭡니까? 시총에다가 시총 나누기 뭔가요? 당기순이익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당기순이익 나누면 PER이 나와요. 간단하게 나와서 시총이랑 순이익 보고서 암산으로도 다 하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다 하시는데 요거를 보지 마시고 제가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요거 일단 이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 고점이 3,300이었어. 그죠? 몇 년 전에. 지금 2,500이에요. 고점에서 코스피 지수가 약 내려올 때 몇 프로 빠졌어요? 30% 빠졌어요. 약. 계산하는 법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이 PER이라는 게 적정 PER을 우리가 항상 공부하기로는 10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10 아래는 싼 거고 10 위는 비싼 거야. 이게 공식처럼 자리 잡혀 있어요. 이걸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생각하실 게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첫째도 보수적, 둘째도 보수적. 돈을 수익을 내기 위해 주식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 원금을 지키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주식이에요. 철칙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빨리 벌고자 하면 안 돼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 PER 10배 기준을 어디다 잡냐면 2,500포인트 잡는 게 아니라 최고점에다가 잡아두셔야 돼요. 최고점에 잡아두셔야 돼요. 3,300일 때 PER 10배가 딱 평균치라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2,500에서는 한 30% 빠졌다고 치고 그러면 PER 몇 배가 현재로서는 딱 평균치가 돼요? PER 7배가 평균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PER 10배에서 PER이 뭐 7배 정도나 8배 정도면 아, 싼 종목이다. 뭐 6배는 아주 싸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2,500포인트 기준으로는 PER 10이 아니라 PER 7배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PER이 4배다, 5배다, 이 아래에 있는 종목은 굉장히 싼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걸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이제 보실 때. 앞으로 보실 때 계속. 그러니까 항상 고점,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나중에 뭐 4,000포인트를 간다 치면은 이 4,000을 기준으로 PER 10배로 잡으시고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당해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닥에 있는 싼 종목을 보실 수 있고 좋은 종목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남들이 이 기준으로 하는 종목들 비싸요. 하지만 지금 이거 보신 분들은 조금 더 싸게 좋은 가격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 여기 보면 제가 PER이 높으면은 인싸, 낮으면 가치주 요 얘기를 제가 적어놨는데 자, PER이 높다는 건 뭔가요? 그만큼 인기가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매수를 해가 주가가 올라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가요. 그리고 PER이 낮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도 관심을 안 줘. 안 사는 거야. 그래서 아싸라고 저는 표현을 하긴 해요. 개인적으로. 자주 표현하는 건데 그런데요. 인싸는 슈퍼스타잖아요. 에코프로처럼. 인싸 슈퍼스타가 그 위에 등급이 있나요? 올라갈 더 가기가 힘든가요? 근데 아웃사이드 아싸는요. 조금만 리모델링을 해주고 조금만 뭐 바꿔주면은 얘는 모습이 바뀌어요. 아웃사이더를 평균치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인싸를 만드는 건 어렵지만은 평균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조금만 가꿔준다. 외모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할 게 뭐다? 지금부터는 너무 인싸 종목.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처음에는 관심 없었잖아요. 몇 년 뒤에 이제 인싸가 된 거잖아요. 이런 종목을 보셔야 돼요. 이런 종목을 꼭 보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바이오 종목들 오늘 많이 올랐던 SK바이오사이언스 보시면요. 그렇게 관심 없었던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지만 외인과 기관들이 셀트리온도 최근 들어 흐름 보세요. 완전 그냥 달려들듯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 상황 보면은 좋진 않아요. 아셨죠? 이런 거를 꼭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 제가 이 PER이 낮은 가치주들 중에서 성장주와 곁대서 같이 볼 수 있는 종목들. 퀄리티 주식들을 설명을 지금부터 좀 드릴 건데 이 퀄리티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원래 이제 항상 주로 했던 게 바닥에서 싸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수년 동안 그래왔고요. 근데 이게 퀄리티 주식이라는 시장 자체가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원래는 이런 말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게 새로운 이제 장르가 좀 된 것 같은데 저랑 너무 딱 맞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요즘에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이런 종목들을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건 이 퀄리티 주식이에요. 퀄리티 주식.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를 기억하시고 보셔야 돼요. 퀄리티 주식은요, 좀 약간 좀 일반적인 종목이랑 약간은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갑자기 안 움직여요. 첫 번째. 갑자기 움직이지 않아요. 퀄리티 주식은요, 기본적으로 얘는요, 가치주의 성향을 갖고 있어요. 이 성향 때문에 뭔가 조금 약간 움츠려 있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많이 안 가는 거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지금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연말까지의 성장성을 보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지금 시기가 이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고서 뭔가 좀 변화를 취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보면은 너무나 먹을 게 많거든요. 바이오주도 보세요. 지금 꿈틀꿈틀 장난 아니잖아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좀 이따 그 관련 종목들을 제가 뽑아온 종목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조건이 완벽하다면 종목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까지 이런 거 있잖아요. 종목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런 격언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종목을 사랑을 하셔도 돼요. 왜 다르냐면 지수가요. 3,000포인트 넘어가고 3,300 가면서 막 고점으로 치달을 때는요. 종목을 사랑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맞아요. 그런데요. 지수가 바닥을 찍고 여기 올라가면서 이제 2,500포인트까지 왔잖아요. 이 바닥에서 올라가기 시작 요런 상황에서는 종목을 사랑하고 믿으셔야 돼요. 지금은요. 기관들과 외인들이 바닥에서 반등을 노리고서 분할 베팅을 하고 있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종목을 봤는데 저평가 종목이야. 종목이 아직 안 가고 있어. 답답할 정도로 안 가. 딱 봤는데 회사도 괜찮아. 시총도 꽤나 괜찮아. 준수해. PER 따져봤더니 PER이 1배야, 2배야. 너무나 싸. 성장성? 있는데 성장성이 너무 안 좋아. 너무 좋아. 그런데 주가가 안 가고 있으면 베팅을 하시고 버티셔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가치주들이 옛날 같으면 몇 년 동안 안 움직이다 가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속도가 빨라요. 왜냐? 먹을 종목들이 점차 눈에 들어오는데 자금은 한정적이고 뭔가 조금 이제 분위기 자체가 기관들이 자꾸 덤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요. 외인과 기관들이 뭔가 종목에 이게 몇 종목을 바스켓 매수를 할 때 조금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기억이 잘 없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뭔가 집중적으로 종목을 매수하는 그림들이 많이 보여요. 요즘에는요. 외인 기관들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가치 몰려간다고요. 이렇게 몰리는 그림들이 나와요. 근데 그 몰리는 그림들이 종목들이 다 이런 퀄리티 종목들인 경향이 굉장히 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퀄리티 종목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인기와 비인기의 그 중간 어딘가 약간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종목을 볼 때. 예. 뭔가 조금 약간 아픈 손가락 같아. 뭔가 좀 건드리면은 탕 튀어갈 것 같긴 한데 뭔가 애매하거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퀄리티 주식을 보실 때 보셔야 될 거 몇 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아까 보셨던 것은 뭐다? PER은 뭐예요? 지금은 PER 몇 배 수준으로 봐요? 네, 7배에서 내려와서 봐야 되니까 정말 싼 종목들은 PER 몇 배가 좋을까요? 정말 싼 거는 3배 정도 수준까지 보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PBR은 그냥 안 볼게요. 자, 이익률 같은 경우도 높을수록 좋겠죠? 뭐 20 이상이면 좋아요. 더 높은 것도 좋고. 그리고 유보율, 유보금 얼마나 있는가 보셔야 되고 꼭 체크하실 게 부채 비율 보셔야 돼요. 제조업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제조업들이 유보율 높은 회사들이 유보금이 줄면서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부채 비율이 낮아야 되냐면 금리가 원체 높잖아요. 이자 부담이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회사 같이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021년 대비해서 2022년이 부채 비율이 내려오는 거 이런 거 보시면은 체크하시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완성이 되면서 종목이 바닥을 막 기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 몇 개 쭉 뽑아드릴게요. 지금부터. 자, 저는 우선은 제약 바이오 업종에 좀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고 봐요. 이 중에서 주가가 이미 좀 튄 애들은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한 2주 전에 이미 그 수익을 말하다 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급등 나버렸죠? 셀트리온 최근에 계속 급등이에요. 네, 그치 많이 올랐어요. 삼바가 이제 약 올라가려고 그래. 그래서 보셔야 될 게 삼바랑 이거 SK 디스커버리 보시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할까? 이렇게 죄송해요.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는데 이 두 가지 잠깐 볼게요. 그냥 설명드릴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공장, 5공장 넘어가면서 매출 3조를 기록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으로 평가가 좀 되고 있고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상황이라 바닥에서 튀는 그림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SK 디스커버리도 작지는 않아요. 작은 종목은 아니고요. 얘는 시총 6천억이에요. 6천억이고 PER이 1.1배예요. 차트 보시면 아마 많이 좋아하시려나? 너무 무섭다 하신 분도 있던데 이런 차트예요. 이래요. PER 1.1배예요. 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올해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주매출은 아니지만 자회사의 그 제약 바이오 쪽 이슈가 같이 있어요. 제가 요즘 최근에 주목하는 거 SK 쪽 바이오 굉장히 좋다. 그리고 삼성, 셀트리온. 그래서 얘들이 다시 간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지난주 자동차 얘기도 많이 드렸지만 시장은 이렇게 제약 바이오 종목들로 간다는 거고 이런 종목들이 한번 반등을 시작할 경우에 10%, 20%대가 아니라 30%, 50%, 100%대까지 흐름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100만 원 넘어가면요 이제 고점이 없어요. 뚫고 그냥 시원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을 저는 조만간 볼 거라고 봅니다. 이제 드디어 SK 디스커버리는 차트 보시다시피 너무나도 바닥인 거죠. 이 바닥에서 반등 나오면 당연히 뭐 4만 원, 5만 원, 6만 원 가는 거고요. 셀트리온은 뭐 이미 누차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타 방송에 잠깐 있을 때 출연을 했을 때 당시에 이때 최초 추천을 드렸어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데가 이때 말씀 다시 드렸어요. 오픈 채팅방 있으신 분들 아시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멈추지 않을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을 제약 바이오주들 잘 봐주세요 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가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따라 주셔야지 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냥 시장은 크게 이거예요. 시장은 좋을 거다. 겁먹지 마시고 5월 달 금리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시장은 그냥 앞으로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악재가 터지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씹어 넘기고 가버릴 거니까 차분하게 긍정적으로 시장 보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랜만에 돌아오신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명품 강의 들어봤습니다. 저희 반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 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리고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저희 김선윤 반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생방입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접수를 해주셨다고 하니 첫 번째 종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문자 395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큐브엔터 가지고 있습니다. 18,400원에 5% 들고 있습니다. 수익 중이세요. 축하드리고요. 중소형 엔터주로 눈을 돌려서 매수는 제가 잘 했는데 엔터주는 인기의 앞날을 모르니까 매도 시점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언제 팔아야 잘 팔았다고 소문이 날까요? 보내주셨어요. 큐브엔터. 엔터주가 잘 잡으시긴 했는데 이걸 언제쯤 팔면 좋을지 고민이신가 봐요. 큐브엔터 네, 잘 알죠. 좋아하시는 아이돌이 있나 봐요. 아이돌은 안 좋아합니다. 아이돌은 안 좋아하고요. 이제 모 회사가 이제 VTGMP이기도 하고 옛날에 VTGMP가 GMP라는 회사였고 GMP라는 종목이 많이 올랐을 때가 이제 그 BTS 같이 화장품 해가지고 많이 올랐었었죠. 이제 큐브엔터가 자회사로 있는데 이게 그 18,000원짜리는 좋다 이거죠. 근데 이제 많이 올랐어요. 현실적으로 딱 보면 주가 40% 올랐어요. 근데 전고점 자리가 우선은 잘 아시겠지만 2만 원대 이제 후반 자리가 오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어떤 대응을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큐브엔터가 굉장히 조금 성장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이제 매출 이슈도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새로운 모멘텀 거리가 솔직히 그 Y젠터나 여타 다른 하이브에 비해서 작기는 해요. 대기업들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니까 그냥 이거는 이 라인만 깨면은 파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현실적인 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선은 깨지 않는 이상은 가져가 보시는 걸 말씀드리고 24,000원짜리만 보세요. 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24,000원짜리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거는 덧없이 빠질 거예요. 어머. 24,000원짜리만 보시고 대응하시고 갑자기 살짝 터치하는 건 괜찮은데 24,000원짜리를 시원하게 까버린다 하면 빠르게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깨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 신고가 패턴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게 되면은 만약에 간다. 얘가 갑자기 조금씩 잘 가고 있는데 시원하게 가버린다. 3만 원대 간다 하면은 그 다음 라인은 사실 없잖아요. 더 갈 수는 있거든요. 사실 고민스럽긴 해요. 그래서 24,000원짜리만 잡아 드릴 테니까 이것만 대응하시고 다른 건 보지 마셔라. 아니면은 차라리 안 되겠다. 그냥 다른 걸 바꾸라 할까 했는데 아닐 것 같아. 안 돼. 안 되니까 24,000원 깨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공부하시고 좋은 종목으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격선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24,000원 라인 깨는지 안 깨는지 봐야 된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436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덕산 하이메탈 가지고 있습니다. 7,500원에 15% 들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다른 반도체주는 잘 가는데 좀 아쉽습니다. 아직 손실 중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덕산 하이메탈, 아니 반도체를 사셨는데 덕산 하이메탈을 고르신 것 같아요. 자, 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7,500원이시니까 산지는 작년에 사셨고 7,500원 라인이면은 작년 언젠가요? 뭐 6월에 사셨는지 아니면 그 전에 사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때부터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현실적으로. 10월 달까지 시장 빠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우선은 주가가 지금 돌려 세웠어요. 그러니까 1월부터 완전 돌려 세웠다고요. 이평선들이 완연하게 돌아섰고요. 이제 보면은 121선 자체가 살짝 돌려 세우기 시작했어요. 여기 라인들에서. 살짝.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전체 큰 흐름에서 시장 자체로 보더라도 시장이 좋아질 거고 종목 자체도 괜찮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건 없고 다만 이제 저항선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데 올라가다가 보면요. 그 전에 올랐던 박스권 자리들이 항상 있어요. 이 종목이 보이는 박스권 구간 자체가 어디냐면 이 자리예요. 하필 매수했던 자리. 7,500원 자리. 그럼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지거나 횡보하거나 뭔가 일이 나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다? 매수가까지는 간다. 가니까 그때까진 가져가시고 그 이상 보지 마세요. 지금 반도체는요. 작은 종목 안 가고요. 대형주만 갈 거예요. 반도체는 큰 것만 가니까 소형으로 보시면 안 돼요. 중형도 안 돼요. 대형만 봐야 되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만 봐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덕산은 적당히 올라오고 매수가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냥 빠르게 정리하고 현금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좀 현금을 좀 차지할 수 있는, 챙길 수 있는 종목으로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니까 대응 전략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린 것 같습니다. 손실 최소화하시고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다음 종목도 하나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자 0035님께서 보내주셨는데 KEC 가지고 있습니다. 2,800원에 3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간단하게 왔어요. 반등이 가능한 자리인가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KEC 오늘 종가가 2,420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반장님?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주가가 그렇게 가지 못해요, 지금. 이게 모회사가 또 이제 한국전자홀딩스잖아요. 모회사가 두 종목이 흐름이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추가해서 조금 이제 보자면 이거를 어떻게 보셔야 될지 흐름은 일단 돌려놨어요. 보시면 차트 같이 움직이죠, 똑같죠?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네. 흐름은 돌려놨어요. 근데 이 캑이라는 종목이 사람 참 애매해요, 보면. 안 그랬던 적이 없는 것 같아. 상담을 하다 보면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도 별로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돌아서고 실적은 좋아서는 돌아서는 게 보이는데 최근에 주가를 보면요, 굉장히 요동치는 게 심해요.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다가도 또 갑자기 또 급락 나와버리고 정신 못 차리고 사람 진짜 스트레스 바짝 줍니다. 근데 말씀드리지만 큰 틀에서의 이 KC는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실적이 성장성이 괜찮거든요. 그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얘가 퀄리티 주식은 아니지만 퀄리티로 보기엔 PER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만 믿고 갈 만한 종목이라는 거죠. 다만 매수가 올라오면 파셔야 돼요. 그 종목 하지 마세요. 이거 개인들 피 말리는 종목이에요. 스트레스 많이 줘요. 하지 마시고 다른 종목으로 매수가까지 기다리면 올 거니까 기다리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행히 매수가까지는 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종목으로 교체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종목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떡하냐 이러신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저희 김선윤 반장님과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저희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반장님과 함께 저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